유엔사가 조사할 그날의 진실,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? 일단 우리 정부 당국의 입장은 북한군이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. 우발적으로 쏜 것 같다. 실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게 실수가 맞느냐라며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먼저 북한군이 쐈다는 총기의 종류가 특정이 됐습니다. 바로 그 유명한 고사총. 함께 보시죠. 고사총으로 쐈는데 오발. 군 당국은 우발적 총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. 청와대에서도 우리 동아일보 기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이전의 경험을 비춰볼 때 북한이 실수로 한 일에 대해선 우리 전통문에 답신을 하지 않는다. 북한이 우리가 전통문 보낸 거에 대해서 공식 답장을 안 했잖아요. 이걸 근거로 청와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연 그럴까? 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갸우뚱 양욱. 14.5mm 기관총은 반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손으로 꽉 잡고 쏘지 않으면 이게 막 난사된다는 거예요. 특히 우리 군 GP의 네 발이 탄착군을 형성하면서 명중시키기가 고사총은 굉장히 어렵다. 왜냐면 이 고사총이 일반 소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반동도 더 심하다는 거죠. 4배 이상 반동이 심하다. 군 당국자는 익명으로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유를 불문하고 이건 정전협정과 군사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.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다.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는 군 사기는 물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군 당국자는 우리 군의 해명에 대해서 의아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자, 고사총으로 쐈다는 겁니다.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 고사총이 뭔지가 좀 궁금한 대목인데 오늘 특별히 김병민 박사님이 고사총에 대해서 낱낱이 샅샅이 취재를 해오셨습니다. 김 박사님, 네. 고사총이 뭐예요? 우리가 흔히 군에 가면 대공화기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. 예. 그러니까 경비행기 같은 비행기를 잡기 위해서 하늘 향해 쏘게 되는 이 대공화기를 우리가 고사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는 지금 4연장 고사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그러니까 기관총이 있는데 이 기관총 4개를 묶어서 고사총으로 쓰고 있는데 아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런 방식으로 기관총 4개를 가지고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얘기했을 때 반동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냥 단순한 개인 화기와 다르게 저런 기관총이 4개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위력으로 치게 되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최대 사거리 같은 경우는 한 8km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DMZ 내에서는 특히나 개인 화기라고 볼 수 있는 소총 같은 경우 소총이나 권총을 제외한 나머지 중화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저런 14.5mm의 고사총을 이 DMZ 내에 있는 GP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정전협정 위반일 뿐더러 얼마 전에 우리가 2018년 9.19 군사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엄청난 위력을 바탕으로 고사총의 4발이 우리 아군의 GP에 딱 꽂혔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우발적인 상황, 실수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분명한 조사를 통해서 이건 9.19 군사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런 애들이 발생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우리 아군, 이 군에 대한 사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가장 천천하게 짚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. 유엔사 정전위원회가 그래서 조사하러 왔다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명확히 살펴야 되고요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발적인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근데 과거 2014년, 지금으로부터 꼭 6년 전의 얘기입니다. 이 6년 전에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모습을 감춥니다. 꽤 오랜 기간 모습을 감췄다가 설왕설래 여러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모습을 드러냅니다.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이런 도발이 진행된 적이 있거든요.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우발적이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혹시나 다른 계획이 있는 것들은 아닌지까지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잖아요.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가 쓴 기사의 대목을 인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. 윤상호 군사전문기자가 군 당국자를 인터뷰한 내용이고 조금 전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던 부분인데 기사엔 이렇게 나옵니다. 하지만 유엔사 조사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섣부른 예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. 군 당국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아군 GP의 기관총 세례를 한 것은
정전협정과 9.19 남북 군사합의를 심대하게 위반한 것인데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군 사기는 물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윤상호 군사전문기자가 오늘 동아일보에 쓴 대목 중에 한 대목인데 고승덕 의원님, 청와대도 사실은 이건 우발적이다라는 해명을 했어요. 방금 군 당국자 윤상호 군사전문기자는 그게 우려스럽다라고 썼고요. 어떻게 보세요? 아직 이제 조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아닌데 너무 섣부르게 발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팩트를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그럼 우발적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안개가 좀 끼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GP 사이가 이제 1.45km가 되는데 그 조준해서 쏘더라도 만약에 그 안개가 있기 때문에 조준해서 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 왜 명중이 됐느냐? 이게 이제 고의성 부분이 되는데 이제 분석하는 일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기관총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남한이죠. 대한민국의 GP를 향해서 이미 그 거치대에 장착돼 있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총이 뭐 1분에 뭐 500발, 600발, 그러니까 1초 5발 내지 10발이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터치만 해도 그 정도는 나간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 쪽에서 고의로 발사하려고 했다 그러면 뭐 몇 초 당겼다 그러면은 몇십 발이 박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5발만 박혔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안개 속에서 발사했다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이제 고사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구별해 하셔야 될 것이 네 발 아니면 내정을 묶어가지고 이제 대공화기로 개발한 게 고사총이고 실제 그 북한군 GP에는 기관총 한 정씩만 배치되어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네 발 박힌 거 가지고 이제 고의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국방부 발표입니다. 제가 볼 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약간 우발성이 좀 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강해 보이지만 하여간 분명한 것은 너무 섣부르게 국방부가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